엔비디아가 화요일장에서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아마존의 시총도 넘어설 기세인데요. 엔비디아가 이렇게 달리자 땡큐 엔비디아를 외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등 D램에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입니다. 굿모닝 마켓 출발합니다.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15% 약세를 보였고요. 나스닥 지수가 0.32% 강세, S&P 500 지수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 덕에 오른 나스닥 지수만 빼면 부채 한도 합의에 반응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잠잠하고 또 고요한 모습이었는데요. 합의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이미 올랐었고 또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, 일명 재무책임법이 의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미국 재무부가 수정한 미국의 디폴트 시점은 오는 6월 5일입니다. 빨간색 X로 표시를 해놨는데요. 6일 정도가 남아있죠. 공화당, 민주당 내 강경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재무책임법은 중요한 첫 시험대에 직면했습니다. 현지 시간 30일 오후 3시부터 하원 운영위가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는데요. 운영위는 9명의 공화당원, 4명의 민주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공화당원 중 이미 2명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. 여기서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. 이 나쁜 합의안 버려야 한다. 이런 말들을 내놨는데요.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강경파인 토마스 메시 의원의 반대표까지 더해진다면 운영위에서부터 법안 처리가 삐거덕거릴 수 있는 겁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. 만약 이 운영위원회를 무난하게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하원 표결 절차는 현지 시간 31일 오후 8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목요일 오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. 이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150표, 민주당 70표로 하원 통과를 예상하고 있고요. 상원 표결은 금요일 또는 주말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이 무난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에도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디폴트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. 한편 디폴트 우려도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. 이날도 3% 가까이 오르면서 401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종가 기준 시총 9,90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장중에는 416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. 챗 GPT 등장 이후 엔비디아는 AI 대장주로 꼽히면서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. 올해 수익률이 무려 180%를 돌파했는데요.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랠리에 뒤늦게나마 동참하고 싶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땡큐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덩달아 함께 오르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엔비디아만큼 오르진 않은 종목들은 어떠신가요? 블룸버그는 AI 부스터를 단 게 엔비디아만이 아니라며 D램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엔비디아의 AI 칩이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처리해서 결과를 한 번에 보여줄 때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D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. 즉, 고성능 AI 프로세서 1개가 팔릴 때마다 1TB의 D램이 필요한데요. 이 규모는 고성능 노트북에 사용되는 D램의 30배라고 합니다. 따라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가 확대될 때마다 이 D램 수요가 함께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결국 모바일 기기에서 줄어드는 D램 수요를 서버에서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글로벌 D램 시장의 95%를 삼성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.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급감하면서 찬바람을 맞던 기업들이지만 올해 엔비디아와 함께 다시 부상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.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3,700만 원 안팎에서 거래 유지하고 있고요. 재무 책임 법안 통과 불확실성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주요 산유국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국제 유가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. WTI가 4.42%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.
국채 수익률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. 1개월, 3개월물은 5%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. 10년물 국채 수익률 3.694%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